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서원입니다.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림책으로 만드는 글쓰기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랍니다. 전래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무척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소가 된 게으름뱅이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옛 이야기 속에서도 소가 많이 등장하죠. 소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한우, 소고기, 소갈비 하면서 먹는 고기를 많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조상들에게 소는 농사일을 돕는데, 농사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일하는 소가 사람들에게도 많이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내려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동물인데요. 여기에 게으름뱅이가 어찌 보면 잘 맞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든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소가 된 게으름뱅이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게으른지 차려놓은 밥도 귀찮아서 먹지 않고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귀찮아서 계속 자겠다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어머니는 이렇게 차려놓은 밥도 먹지 않은 아들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었죠.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랑 비슷해요. 엄마가 화날 때 무서운 것처럼 그래요. 자, 화난 엄마는 게으름 피는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집 밖으로 쫓아낸답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난 게으름뱅이는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소를 보게 된답니다. 그럴 때 게으름뱅이는 소야 부럽다 부러워하면서 소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게으름뱅이가 너무 게으른 나머지 소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게으름뱅이에게 얘야, 너는 소가 되고 싶으냐? 물으니까요.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고 싶어요. 하자 노인이 소머리탈을 쓰면 소가 된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써보게 되냐? 물어보니까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덥석 소가죽을 쓰게 된다죠. 그래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이 노인에 끌려서 시장에 나가게 된답니다. 노인은 소를 팔게 되는데요. 소를 사러 온 농부에게 한 가지를 일러두게 됩니다. 이 게으름뱅이 소는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일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요. 절대 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무를 먹는다면 이 소가 죽으니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일러주는데요. 팔려간 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된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된 게으름뱅이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보고 싶었죠. 어쩌다가 길에서 일 나갔다가 어머니를 보게 된 때 일하지 않는다고 책찍으로 맞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밭을 지나다가 무를 보게 되자 무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밭으로 달려가 덥석 무를 먹게 됩니다. 무를 먹는 장면, 소의 모습을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겠죠. 맛있게 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무를 먹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무를 먹은 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정말 소가 죽을까요? 근데 소는 죽으려고 했는데요. 그만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됐답니다. 변신을 한 소는 농부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게으름 피다가 소가죽 탈을 쓰게 되었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여기 농부네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무를 먹자마자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너무 마음씨가 착했는지 사람으로 다시 바뀐 게으름뱅이를 보고 너무 가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얼른 어머님에게 달려라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게으름뱅이를 보내주게 된답니다. 게으름뱅이는요, 너무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쉬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머니, 어머님 하며 죽은 줄 알았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어머님도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게으름뱅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소처럼 부지런하게 일해서 성실한 아이가 되며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소가 된 게으름뱅이 책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은요, 속지에서도 보면 눈물 뚝뚝 흘리는 눈물방울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많이 슬프고 속상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긴 한데 나중에 게으름뱅이가 어머님과 다시 만나서 예전과 달리 부지런한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무척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게으름뱅이가 처음에 너무 엄마를 화나게 해서 좀 안타까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죽으려고 덥석 물었을 때 너무 말리고 싶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 책을 읽고요. 부지런히 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읽은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서 장면을 다 보여줄 수 없었지만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장면하면 화면에 비춰지는 건데요. 첫 장면, 게으름뱅이가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장면, 어머님이 화나가지고 맷자리 들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소가 부러워서 쇠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차 싶어서 막 후회하면서 발버둥 치는 장면도 있고요. 소가 너무너무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버텨내기가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하면서 무를 덥석 무는 장면도 있고요. 자, 무를 먹고 나서 다시 사람으로 된 다음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고요. 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지 이유를 말할 때는 한번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글을 쓸 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머님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다시 만나서 엄마의 그 마음 아픈 것을 없애주고 엄마와 아들이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소가 무를 덥석 물었을 때 사실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마음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느낌을 이유로 이야기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어떤 사람일까?
뭐 게으름뱅이라는 게 이 아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아이는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게으름을 폈을 거다. 내 쇠가죽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그 소가 힘들게 일하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다시 사람으로 되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부지런히 소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착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머님은 아들이 미워서 그 책직으로 때리거나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정말 잘 되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식을 혼내키는 그런 마음 따뜻한 어머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모습 보면 뭐 우리 엄마처럼 닮은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가죽을 뒤집어 쓰게 하는 노인이 나오는데요. 자, 게으름뱅이를 보면서 소가 부럽다고 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노인이 소가죽을 씌우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 노인이 참으로 괴팍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소가죽을 쓰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노인이 어른으로서 얘기해주면 될 텐데 너무 아이를 고생시켜서 괴팍하다고 말한 친구도 있고요. 노인은 아이를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이를 미워해서 쇠가죽을 씌운 것이 아니라 소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가죽을 씌웠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부가 나오는데요. 농부가 이제 뭐 시장에서 소를 사왔기 때문에 농사일에 소를 열심히 부려먹긴 하지만 농부는 마음씨가 참 따뜻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무를 먹고 쇠가죽이 벗겨지자 사람으로 되었을 때 그 게으름뱅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서 집에 가라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보내주는 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 배려를 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온 소였으니까 이 집에 남아서 사람이 되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붙잡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에 대해서도 정말 배려 잘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유까지 충분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사실은 하브루타 질문도 하고요. 여러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게으름뱅이는 왜 소가 되고 싶었나요? 뭐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늘에서 잠만 자고 있는 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처 소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보진 못해서 착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노인은 왜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시장에 팔았을까요? 자, 노인이 사실은 소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왜 팔았을까?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뭐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이 게으름뱅이 소는 일을 잘못하니까 집에서 농사일을 시키면 힘들 것 같아서 팔았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농부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도 있죠. 여기 책에처럼 빨리 어머님께 가라. 어머님이 걱정하니까 보내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다. 너는 내가 사온 소였으니까 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머슴으로 삼거나 해서 일을 죽도록 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농부가 꼭 자기가 소를 사왔지만 어머님이 기다리는 걸 생각해서 어머님은 만나고 오라고 보내줄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책놀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선생님도 많고 많은 그런 것 중에 왜 물을 선택했을까 궁금한데 친구들 기발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면요. 이 게으름뱅이가 게으름을 피워서 소가죽을 뒤집었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아마도 농사를 지을 때 뭐 배추나 무는 많이 짓는 그런 채소잖아요.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고 게으름 핀 이 소가
자기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무를 먹으면서 환생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채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돌아와 부지런히 살았을까요? 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걸 소가되면서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늘상 집에서 게으름만 필 때는 모든 사람이 아마도 게으름을 피고 이렇게 자기처럼 산다고 생각했는데 뭐 열심히 일하는 소 입장이 돼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사실은 게으름 피고 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일을 하면서 사실은 게으름 피면서 할 수 없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부들은 일을 하고 또 한낮에는 잠깐 쉬기도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을 하면서 부지런해야지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자신이 게으름 피우는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영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요거는 글쓰기하고 상관없는데요. 저학년에서는 소와 관련된 낱말 알아보기 게임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빈 칸에 만들어서 가운데 소를 써놓고 책에 나오는 소와 관련된 이야기 해도 되고요. 책을 다 덮고 소와 관련된 낱말 이야기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외양간도 있고요. 소가 먹는 여물.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지만 동물들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게 되죠. 풀을 끓여서 보통 주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고 요즘엔 사료를 먹기 때문에 여물을 특별히 챙기지는 않지만 옛 이야기 속에서는 여물 먹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가 농사일을 할 때 손발이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끌으면서 논밭을 갈고 수확물을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구가 쟁기도 있고 농부가 농사하는 거니까 농부, 농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를 팔러 간 시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소시장, 소를 파는 시장은 따로 있대요. 우시장이라고 하죠. 한자어로 소우자를 써서 우시장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 보면서 낱말에 여러 가지 확장을 시켜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지르는 밭. 아이들이 소와 관련된 낱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많이 말하는 게 소고기요. 왜? 그랬더니 맛있잖아요. 갈비 이렇게 떠오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서 연상되는 사실은 소는 우리가 먹거리로서 소보다는 일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데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소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소와 관련된 속담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거 좋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기서 바늘은 아주 작은 의미고 소는 아주 큰데 농사일을 하면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소가 보물 1호로 여겨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 속담도 있는데요. 자, 소 도둑이 옛날에는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를 잃으면 농부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슬프겠죠. 재산 목록 1호인데. 그러면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더 튼튼하게 단돌이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거든요. 무슨 거를 잘못해서 후회하고 새롭게 고치기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게 낫다는 의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와 관련된 속담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래동안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이라든지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글로 옮겨보면 훨씬 더 책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